진짜 보여지는 것만 봤기 때문에 저도 20대 때는 그 외모에 있어서 조금 딱 처음 봤을 때는 끌림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냥 딱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이목구비,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그 체형,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서 아, 저 사람 굉장히 좀 멋있네, 뭔가 시선이 가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호감을 가졌었고, 딱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닌 남자에게는 정말 2번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고 따로 뭐 밥을 먹거나 커피조차 마셔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던 여자였어요. 근데 아마 이러한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그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의 경우에 그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성과 이렇게 많이 교류해 본 적이 없거나 어떤 집단 속에서 소속된 그 또래 집단 속에서 이성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성과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 사람들의 행동이라던가 어떤 성격을 본의 아니게 이거를 관찰을 못 해봤던 사람들의 경우에 이성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굉장히 좁고 깊이도 얕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20대 때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뭐 따로 제가 주변에 남사친들이 많이 있던 스타일도 아니고 남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굉장히 남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제가 이렇게 호감이 없는 이상 그냥 아예 철벽을 치는 뭐 그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교류할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면목, 사람의 어떤 그 본래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그 다양한 결과, 그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이 사람의 그 기질이 딱 드러나는지, 뭐 이러한 그런 것들을 전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그렇게 그냥 잘생겼다, 멋있다, 스타일 좋다, 체격이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끌리고 그런 사람들과 싸움을 뭐 몇 번 타본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정말 잘생겼던 사람들과 썸을 타보고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 정말 연예인처럼 잘생겨서 누가 봐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생긴 남자인데도 이 남자를 막상 만나보고 알아가 보니까 진짜 그 매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20대 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만나봤던 그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성숙하거나 강인하거나 어떤 인간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그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만나봤던 20대 때 만나봤던 굉장히 잘생겨서 뒤돌아보게 할 만했던 그 남자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굉장히 자존감이 없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외모에 대한 자신감, 어떤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것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 보면 정말 그거는 하나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론 처음에 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외모는 그냥 진짜 아주 순간적인 그런 매력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많은 일을 겪어보게 되면 그거를 더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제가 20대 때 만났던 그 잘생긴 분들의 경우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생긴 외모 하나 가지고 여자들은 좀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당연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라던가 자기의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깨는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그 심성적인 부분에서 자기를 갈고 닦았던 일이 많이 없는 남자들이 많았고요. 사회 속에서
초반에 많이 기회들을 이 사람들은 얻고 시작을 했고 어딜 가나 조금 수월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외모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미숙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고뇌를 조금 덜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막 이렇게 마음도 굉장히 아파보고 고뇌도 해보고 혼자 막 이 생각 저 생각도 해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나는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고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미숙한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눈에 보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30대 중반에 와보니까요. 정말 이제는 잘생긴 남자를 딱 봐도 잘생겼네? 이 정도예요. 근데 막상 이 사람과 더 알아가게 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그런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계속 조금씩 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갖고 왔을 그러한 중심적인 생각이라던가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어떤 중심적인 어떤 기둥 같은 그런 뿌리 이런 부분들이 더 먼저 보이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잘생긴 얼굴인데 굉장히 이 뿌리는 진짜 잔뿌리밖에 없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사람을 좀 아직은 잘 못 보고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치가 부족하고 아직은 조금 많이 안 살아봐서 이거에 헷갈려하는 분들은 진짜 이 사람의 그 내면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기보다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대중적인 것들에 현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물론 그것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그거를 획득하고 있는 것, 갖고 태어난 것이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게 있다고 해서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은 멋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사람 경험이 조금 아직은 많지 않은 젊고 어리고 그리고 조금 자기만의 세계만 강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요. 진짜 보고 싶어 하는,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학벌, 직업,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뭐 이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 아니면 키가 몇인지 뭐 차를 무엇을 타는지 뭐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자, 저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또 보여지는 부분이긴 한데 다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감동이라던가 어떤 따뜻한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끌리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정말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예쁜 여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외모도 그다지 막 출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내가 한 달 정도 같이 생활하게 돼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봤어요. 행동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배려심이라던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에게 조금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거를 관대하게 포용하지도 못하고 아니면 이거를 조금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방법을 자기 스스로 강구해서 그런 방법을 조금 용기 있게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과감성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면적인 부분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외모적으로는 자신들이 장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 스스로도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이렇게 키워나가지만
자기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이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뇌는 덜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발달시키려는 노력은 덜 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외모가 조금 떨어지고 그다지 매력은 없고 안 예쁘고 못생긴 이런 남자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과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오랫동안 봐봐요. 한 달 이상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습관이 보인다거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패턴,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이게 계속 은연중에 이 사람의 태도, 행동을 보면서 제게 이렇게 쌓이는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는데 보면 볼수록 저 사람 진짜 끌린다. 저 여자는 딱 그렇게 엄청 예쁘고 한 건 아닌데 사람이 진짜 와 어쩜 저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 막 따뜻함이 이렇게 있지? 저 남자는 그때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는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컸는데 그것을 막 극복하고 더 단단한 어떤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키워온 사람 같네? 와 진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 비해서 더 대단하고 조금 뚝심 있는 사람이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정말 나와 평생 같이 할 사람을 만나려면요. 사실 외모보다 더 많이 학벌, 직업, 돈을 얼마 버는지 뭐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이 사람이 어느 동네 사는지 이 사람 부모님들이 뭘 하는지 배경적인 부분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봐야 되는 부분은요. 이 사람의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 이 사람의 내면적인 면을 봐야 돼요. 그것으로 모든 부분을 끌고 나가는 힘이 되고요. 그 내면적인 것으로 어려움에 닥쳤을 때, 곤란한 일에 닥쳤을 때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의 그 기준이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를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어떤 이렇게 시도해보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골똘히 막 이렇게 어떤 고뇌해보고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덜 되는 그리고 이득을 조금만 더 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이 사람들도 높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살아감에 있어서의 지능이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발달한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가진 그 외모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공분투해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키워온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더 단단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만 금사빠 뭐 이런 분들은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여태까지 안 보려고 했던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사람을 쉽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했던 건 아닌지 내가 사람을 이렇게 오래 겪어보지도 않고 어떤 여태까지 나에게 주입되었던 선입견으로 이 사람을 재단하고 있던 건 아닌지를 보고 많은 생각도 하고 어떤 고뇌도 하고 경험도 쌓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조언도 조금 귀를 열어서 들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는 눈의 시야를 요만큼 이 외모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방면으로 한번 그 눈을 시야를 넓혀보세요. 그런 시도를 계속 해갈 때 여러분은 아마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나의 시야가 굉장히 달라졌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올게요.